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Junctional Conduction Abnormality, 방실 접합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전도 장애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심실의 부정맥에 들어가기 전에 Intraventricular Impulse Conduction Abnormality, 우리가 심실 내에서 발생하는 전도 장애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Conduction Abnormality, 심실 안에서 나타나는 전도 장애입니다. 네, 심실 안에서의 전도장애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카디악 컨덕션 시스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SA 노드에서 발생한 전기 자극이 AV 노드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나서 AV 노드에서 만들어진 자극이 어디로 가나요? AV 번들로 가고 심실 내에서 그죠? septum을 지나서 심실 내에서는 어떻게 돼요? 오른쪽 브랜치와 왼쪽 브랜치로 이렇게 나누어서 가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랬죠? 번들 브랜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은 레프트 번들 브랜치, 오른쪽에 있는 것을 라이트 번들 브랜치라고 부르고 심실 안에서 이제 펄킨즈의 파이버로 이제 연결이 되고 자극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실 안에서 발생하는 컨덕션의 앱노멀리티는 어디에서부터 연결될 수 있겠어요? 이런 이 번들에서부터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들 브랜치 블럭, 우리가 각 블럭이라고 합니다. 번들 브랜치 블럭, 한국말로는 각 블럭이라고 하는데 각 블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번들 브랜치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제 번들 브랜치 블럭이겠죠. 어디까지? 디스차일드 번들 오브 히스의 끝부분까지, 말초 부분까지 전도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Ventricle do not deploy simultaneously. 어때요? 심실이 동시에 탈분극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PQRST 웨이브를 설명을 앞에서 할 때 QRST라고 했어요. 사실 P 웨이브도 심방의 수축인데요. 이것을 아주 이제 시간을 길게 늘려서 본다고 하면 어때요? 우심방이 먼저 수축한다 그랬어요? 좌심방이 먼저 수축한다 그랬어요? 우심방이 먼저 수축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SA 노드가 어디 있기 때문에 우심방과 스프리어 베나카바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 어떻게 돼요? 우심방이 먼저 수축하고 이제 좌심방이 수축하는 형태로 P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QRS도 마찬가지예요. 벤트리클이 사실은 거의 동시에 수축하는 것처럼 하나의 웨이브를 보여지지만 이것도 시간을 길게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그 사이에 어느 정도의 어떤 시간차는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각 블럭에서는 거의 완전히 독립적으로 좌심실과 우심실이 동시에 수축하지 못하고 따로따로 노는 현상을 보이는 게 각 블럭이다, 번들 브랜치 블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웨이브, EKG에서 어떤 웨이브가 제일 문제가 되겠어요? 당연히 QRS가 문제가 있겠죠. QRS가 심실의 전도 지연이기 때문에 QRS는 와이드해져요. 시간이 길어진다는 뜻이죠. 전기줄에 문제가 있으니까 전기 전달이 잘 안 되니까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QRS 컴플렉스는 0.12초 미만이어야 되는데 0.12초 이상 혹은 0.2초, 이제 일반적으로 0.2초 이상으로 이렇게 지연되어져 있고요. QRS가 이렇게 하나의 너치를 보여지지만 하나의 이제 컴플렉스를 보여주는데 이 사이에 너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심실과 좌심실이 따로 이제 노는 요런 이 중간에 홈 파인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 또 그 번들 브랜치 블럭의 특징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번들 브랜치의 블럭이 있는 것을 우리가 라이트 번들 브랜치 블럭, 우각 블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왼쪽으로 가는 곳에 블럭이 생기는 것을 레프트 번들 브랜치 블럭이다, 좌각 블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EKG를 볼 때 만약에 EKG를 보는데 QRS 컴플렉스가 와이드 돼 있어요. QRS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벌어져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벌어져 있는 것이 오른쪽
라이트 블럭에서 레프트 번들에서의 문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11리드 EKG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특히 어떤 11리드를 봐야 되냐면 V1에서 V6를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학부 수준에서 이런 내용까지 자세히 다루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정도 V1에서 V6를 봐야 된다 정도로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각 블록과 좌각 블록의 그 각각의 특징적인 EKG 형태를 좀 잠깐 비교해 보도록 하면, 우각 블록은 오른쪽으로 가는 번들 브랜치가 전깃줄이 끊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는 전기가 더 천천히 가니까 어디가 먼저 수축하겠어요? 왼쪽이 더 먼저 수축을 하겠죠. 그래서 레프트 벤트리클이 먼저 수축을 하고 탈분극이 끝날 때쯤에 이제 그 자극이 이제 오른쪽으로 연결이 되는 이런 형태의 이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rabbit ear라고 해요. 그러니까 토끼 귀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라이스 번들 브랜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가는 전깃줄이 끊어지는 게 더 심각할까요? 왼쪽으로 가는 게 더 심각할까요? 당연히 왼쪽이 더 심각하겠죠. 좌심실의 역할이 더 크니까. 그렇기 때문에 좌심실이 끊어지는 레프트 번들 브랜치가 조금 더 임상적으로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치료를 하지 않으면 갑자기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래서 라이트 벤트리클이 먼저 수축을 하고요. 수축이 끝나기 전에 이제 그 자극이 레프트 벤트리클로 연결되는, 그래서 이렇게 너치가 나타나는 것이 레프트 번들 브랜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심실에서 발생하는 부정맥, ventricular dysrhythmi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실에서 발생하는 심실성 부정맥으로는 심실의 조기 수축, 심실 빈맥, 세동, 심정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심실의 어떤 부정맥은요, 직접적으로 심박출 장애를 초래를 하겠죠. 그러겠죠? 카디아가 아웃풋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접부라든지 심방의 부정맥보다 더 심각하고 치명적이고 즉각적인 어떤 응급조치가 이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PVC는 Premature Ventricular Contraction이라고 부릅니다. Premature Ventricular Contraction이죠. 조기 심실 수축이라고 얘기합니다. 동반결절에서 정상적으로 어떤 SA 노드에서 정상적으로 수축을 내보내기 전에 어디에서 심실에서 이제 흥분된 세포가 이제 직접적으로 심실을 수축하면서 발생하는 것이 PVC죠. PVC는요, 사실 most common of all dysrhythmias, 거의 우리가 이제까지 배우고 공부한 모든 부정맥 중에 가장 흔한 형태 중에 하나가 PVC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사실 건강한 사람에게서도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PVC를 초래하는 여러 가지 임상적 상황들에 대해서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PVC의 어떤 EKG상의 특징, 심전도의 특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박동수는 60에서 100회로, 박동수는 보통 정상적이거나 아니면 보통의 심박수를 보입니다. 리듬은요, early beat, 심실에서의 조기 박동으로 인해서 불규칙해요. P웨이브는 일반적으로 PVC가 나타날 때는 PV가 없어요. 하지만 PVC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정상적인 EKG를, 정상적인 P웨이브를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R 인터벌인 경우에는요, 보통 대부분 PVC에서는 정상적인 PQRS-T의 웨이브가 아니기 때문에 PR 인터벌은 나타나지 않으면 잘할 수가 없고요. QRS는 넓고 이상해요. wide and bizarre 이렇게 얘기합니다. wide and bizarre, 이상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넓고 이상한, 그래서 거의 이제 QRS 컴플렉스만 이상한 모양으로 보여지는 것이 PVC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QRS는 0.1리초 미만이어야 되는데 0.1리초 이상이고요. T웨이브가 QRS와 거의 반대로 이렇게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주 PVC의 대표적인 그림을 보고 계신데요. 왼쪽에 보시면 노멀 사이너스 리듬이에요. P, QRS, T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PVC입니다. 어때요? QRS 컴플렉스가 굉장히 와이드하게 넓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이상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슬러기시해지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T 웨이브와는 어때요? 인버티드 T 웨이브는 뒤집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PVC는 정상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PVC가 정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PVC와 위험한 PVC를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임상에서 특히 이제 중환자실에서 EKG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는 경우에 이 PVC는 아주 중요한 이제 환자의 심실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Dangerous PVC, 어떤 PVC가 위험한 PVC냐 우리 확인해야 되죠. 1분에 6개 이상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여기가 미닛이 아니라 개예요. 1분에 6개 이상 나타나는 경우에 우리가 PVC가 이제 위험하다고 보고요. 보통 이제 PVC가 불규칙하게 나타나는데 만약에 노멀 비트하고 이제 붙어서 커플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죠. 바이제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이제밀의 B예요. 우리가 심실성 2단맥이라고 합니다. 2단맥. 정상 비트와 PVC가 커플로 묶여서 나오는 경우, 또 폼이 PVC의 모양이 굉장히 다양하고 불규칙적일 때 paired after every third beat, 우리가 트라이제밀이 우리가 뭐 이 심실성 3단맥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제 정상맥 2개와 PVC 3가 하나에서 3개의 어떤 맥이 이렇게 묶여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트라이제밀 이런 것도 위험한 거이고요. 주로 어큐트 MI 이후에 심근경색증 이후에 이제 PVC가 많이 나타나고요. 우리가 on the T wave, 우리가 PVC가 나타나는데 PVC가 T 웨이브 위에 나타나는 경우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아론티 피노미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론티 피노미나는 뭐냐면 2개 내지 3개의 PVC가 연달아 나타나면서 T 웨이브에, 우리가 T 웨이브가 나타나는 거는 심실이 재분국 하는 상태이죠. 그러니까 탈분국하기 전에 이제 휴지기를 가져야 되는데 휴지기가 다 끝나기도 전에 재분국 상태에 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PVC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심장이 완전히 재분국하기 전에 다시 탈분국이 나타나서 T파 위에 조기에 심실 수축이 발생해서 겹치는 거. 그래서 알파와 그러니까 QRS의 알파와 T가 이제 겹치면서 나타나는 게 아론 T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T 웨이브의 다운워드 슬롭, 그래서 T 웨이브가 이렇게 내려가는 그 오슬롭에 다시 PVC가 이렇게 뜨는 이제 형태가 아론 T라고 하고요. 아론 T가 뜨게 되면 사실 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 벤트리큘러 피브릴레이션이 예상되는 전구 증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주 급박하게 이제 처리해야 되고 해줘야 되는, 매니지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이제 아론티를 이제 보시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PQRST 이렇게 있죠. PQRST에 내려가는, 다운로드로 내려가는 오슬롭에 지금 이렇게 PVC가 떴습니다. 와이드하고 비주얼한 PVC가 떴다가 이렇게 다시 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아론티가 위험한 게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PVC가 떴다가 뭐로 바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와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는 사실 심실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응급 상황입니다. 디피브릴레이터를 때려줘야 되는 상황이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PVC가 지금 나타난 모습 이렇게 보시고 있고요. RNT PVC Initiating Ventricular Tachycardia, T웨이브가 뒤집어지는 그 순간에 갑자기 이제 PVC가 뜨면서 Ventricular Tachycardia로 연결되어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PVC는 어떻게 관리해줘야 되나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Isolated PVC,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바이제미니, 트라이제미니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요, 그냥 뭐 특별한 처치를 하지 않습니다. No treatment, 치료하지 않고 안정을 취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뭐 교감신경을 좀 흥분시켜주는 그런 활동을 좀 자제하고 담배, 커피, 알코올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절제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symptomatic, 우리가 어떤 증상이 동반되는 PVC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뭐 심계항진인 palpitation이라든지 목이나 가슴이 좀 조이고 답답한 안자이나 팩토리스 협심증의 증상이라든지 저혈압이라든지 카디악 아웃풋이 감소되는 뭐 저혈압 증상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좀 이런 PVC를 조절을 해줄 필요가 있죠. 아주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가장 흔하게 쓰는 부정맥 조절제 중에 약물 중에 리도케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도케인 같은 약물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MI 후에 PVC가 많이 나타난다 그랬죠? 어큐트 MI 후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MI 후에 우리가 베타블로커 같은 약물들을 좀 써서 이제 PVC를 좀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irritable focus가 있는 경우에 뭔가 이제 심장에 어떤 좀 불안한 어떤 그런 포카이가 있는 경우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조절해 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 조금 있다가 이제 뒤에서 이제 부정맥 제제들을 배울 건데, 부정맥 제제가 클래스 1, 클래스 2 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클래스 1이나 클래스 2, IV, 정맥 주사한다는 뜻이죠. 정맥 주사를 하면 좀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또 좀 마이오카디악 옥시지네이션, 그래서 심실에 좀 산소를 좀 제공해 주기 위해서 심실의 산화를 좀 증가시키면 증상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옥시젠을 투여하기도 합니다. 네, 우리 심실성 빈맥, 심실 빈맥, ventricular tachycardia 보도록 하겠습니다. Life threatening dysrhythmia예요. 뭐예요? 아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부정맥의 종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irritable ectopic focus가 생기죠. 불안정한 기회의 어떤 수축 부위가 생기는 거고요. rapidly occurring series of PVC, PVC가 아주 갑자기 빠르게 나타나는데요. 노멀 비트가 동반되지 않은, 노멀 비트 없이 그냥 PVC만 나타나는 거, 우리가 비텍인 경우가 많죠. 우리가 ventricular tachycardia를 또 임상에서 비텍, ventricular tachycardia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P웨이브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PR 인터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의 wide and bizarre한 QRS 컴플렉스만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P도 없고 PR 인터벌도 없습니다. QRS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PVC라고 하는 거죠. 와이드 QRS가 이제 이상하고 넓은 QRS가 나타나고요. 타키카디아,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비트가 200회를 넘어가지는 않아요. 불규칙한 이제 타키카디아가 나타나게 되고요. 어떤 심실이 제대로 이제 수축한다기보다는 이제 불충분하게 수축을 하기 때문에 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가 있으면 카디악 아웃풋이 감소하고요. 그러면서 환자의 어떤 허혈성 또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세레브랄 마이오카디악 이스케미아가 나타나게 되고요. 또 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를 조절하지 않고 그냥 두면 피브릴레이션, 세동으로, 심실 세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어떤 모양이 하나가 이제 같은 모양으로 이제 이렇게 PVC가 뜨는 경우를 우리가 모노모픽 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되는 이제 엑토픽 포커스의 부위가 한 부위겠죠. 폴리모픽 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인 경우에는 이제 다른 모양의 PVC가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다형성 심실 빈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큐티 인터벌이 계속적으로 지연이 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 P도 알 수 없고 QRS, T, 이거 그냥 거의 QRS처럼 보이지만 사실 QRS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PVC가 계속적으로 뜨는 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입니다. 네, 그럼 VT는 어떻게 관리하느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VT가 왜 생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관리하는 방법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underlying structural cardiac disease에 따라서 다르고요. ventricular rate라든지 duration of the ventricular tachycardia가 얼마 동안 지속되어져 있는지 등에 따라서 치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VT가 뜨는 경우에 또 PVC가 동반되어서 이제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요, 약물 치료부터 시작을 합니다. 약물 치료를 하는데 잘 PVC가 조절이 안 되고 환자가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요, 일단 카디오 버전을 먼저 해요. 환자가 이제 PVC가 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가 있고 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카디오 버전, 심장 율동 전환기라고 하죠. 카디오 버전을 먼저 시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가 진행이 되면서 환자 의식이 없어졌어요. unconscious 됐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고려해야 되는 거는 뭐예요? 즉각적인 defibrillation이죠. unconsciousness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는 심장이 제대로 수축하지 않아서 뇌로 가는 혈류에 어떤 감소가 연결되었다는 거고요. defibrillation을 통해서 바로 심장을 깨워줘야 됩니다. striking the client sternum, 이거를 우리가 또 다른 표현으로 precordial thump라고 합니다. precordial, 임상적으로 thump, 치는 거예요. 팍 주먹으로 치는 거죠. 어디를? 프리코디아를, 그러니까 심장이 있는 부위를 주먹으로 꽉 쳐서 사실 물리적으로 디피브릴레이션을 주는 거예요. 심실 자극을 주는 거죠. 안티 디스레스밍 에이전트, 그리고 뭐 마그네슘 설페이트와 같은 약물로 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환자에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제 심율동 전환기 우리가 그를 삽입을 해서 지속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 VT하고 SVT를 구별하는 거는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무시하도록 하세요. 네, ventricular fibrillation, 우리가 심실세동이라고 부르죠. 타키카디아보다 심실세동이 더 심각하고 위험한 상태입니다. fibrillation, 세동이라고 하는 거는요, 정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의 이렇게 수축하지 못하고 심장이 떨고 있는 거예요. 부르르 떨고 있는 것이 ventricular fibrillation이죠. life-threatening dysrhythmia, 아주 생명을 위협하는 급박한 부정맥 중에 하나이고요. 우리가 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에서는요, QRS처럼 보이는 웨이브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벤트리큘러 위택을 경험을 할 때도 뭐 의식이 있을 수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하지만 벤트리큘러 피브릴레이션에서는 P, QRST 다 알아볼 수 없어요. 확인할 수 없는 심장의 웨이브만 나타납니다. course, 아주 울퉁불퉁하거나 아니면 아주 정교한 ventricular rate이 나타나는데요. 뭐 150에서 300회 정도의 fibrillation이 나타납니다. 만약에 즉각적인 인터벤션을 못하면 환자가 사망하게 되죠. 즉각적인 인터벤션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defibrillation이에요. 제세동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CPR을 일단은 먼저 해야 되겠죠. 심장이 사실 떨고 제대로 수축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CPR을 하고요. 디피브릴레이터 올 때까지. 그래서 디피브릴레이터가 오면은 우리가 디피브릴레이션을 시작을 합니다. 200줄에서부터 보통 시작을 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디피브릴레이터를 3번까지 조절을 했는데도 잡히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약물, 에피네프린 같은 약물과 함께 디피브릴레이터 뭐 한 360줄까지 우리가 조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ventricular fibrillation 다 설명한 내용이죠. 레이스는 빠르고 조절되지 않고 효과적이지 않아요. 리듬은 굉장히 혼돈적이고 불규칙적이고 P웨이브 없고 PR 인터벌 없고 QRS가 형성되지 않아요. 빠르고 불규칙한 잠물결, 이런 물결 모양의 웨이브만 패턴 없이 형성이 되고요. 이제 심실이 거의 불규칙하게 달봉극하면서 심실 수축이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거죠. 거의 제대로 수축하고 있지 않은 상태의 fibrillation입니다. 거의 이제 아시스톨, 심장이 멈추는 심장마비와 관계로 가는 길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좀 전에 설명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관리를 해주는가, CPR을 하고 디피브릴레이터를 한다. 200줄에서부터 시작해서 3번까지 우리가 디피브릴레이터를 걸어줄 수 있고요. 만약에 300줄에도 잘 안 될 경우에는 성공하지 못하면 360줄까지 올려주고, 그래도 조절이 안 되고 계속된다면 에프레프린과 같은 약물을 같이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보다 더 심한 거는 이제 ventricular asystol이죠. 거의 이제 어레스트 상태가 ventricular asystol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bsence of electrical flatline on EKG예요. 이건 뭐냐면 이제 EKG가 거의 flatline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앱슨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electrical flatline on the EKG라고 보죠. 카디악 어레스트 상태가 ventricular assist, 심실 무수축, 수축이 없는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More general term for conditions where the heart is not circulating blood. 우리가 심장이 어떻게 해요? 혈액을 circulating 못하는 그런 상황을 일컫는 전반적인 용어가 ventricular 아시스터를 부르는 또 다른 말이 카디악 어레스트다 보시면 되겠어요. Pulseless electrical activity, no blood circulating. 우리가 EKG를 좀 보면은요, 이제 electrical activity는 좀 보여요. 보이는데 펄스 심장이 제대로 수축하는 수축해서 나타나는 펄스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 혈액이 지금 circulating 못하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펄스가 없어요. No palpable pulse 없고요. No rhythm, 리듬도 확인할 수가 없고요. 의식이 있는 환자인 경우에는 이제 ventricular asystol과 이제 같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가 의식이 이제 중간에 없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seizure 하게 되고 간질 발작을 하거나 무호흡이 오면서 이제 death, 사망으로 가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있다가 디지니스해지고 의식 상실, 의식 잃게 되고요. 호흡도 잊어버리게 되고 이제 사망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고요. 치료로는 CPR, 에피네프린 등등의 이제 원인 치료 관련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죠.